네, 안녕하십니까. 깐스칼로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이제 2,490포인트 넘어서면서 2,500 가까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되죠.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보였다면서 시장을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0.74% 상승을 했다 되죠. 그래서 지수는 2,49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 17조, 여전히 거래대금 상당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5,260억 매수를 했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됩니다. 그다음 기관에서는 이제 945 정도 매수를 했다 그런다. 실제로는 프로그램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5장 들어서 베이시스 개선된 부분에 금융투자 중심의 1,500원 정도 유입된 부분이 나타나면서 동반 매수 형태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 선물인데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확대하다가 좀 축소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선물 쪽에서도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일날 상대적으로 이제 선물 쪽에서가 좀 더 빠졌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1% 정도 상승을 했다 되고 누적 순매수는 9월 만기일과 33,000계약이 넘어섰고 롤오버 포함할 경우는 거의 53,000계약 전후에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선물 쪽에서 포지션을 취해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거를 한두 번에 걸쳐서 청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12월 만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관점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장중에는 이제 하락을 좀 더 나타내면서 이제 차별화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하락을 축소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보였다. 이 부분이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락을 제한시켰다는 케이스였고 거래대금은 11조 7천억 여전히 거래대금이 많은 구조 동일하다 그런다.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많이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 바이든 당선 역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현재의 무역 분쟁이란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바뀔 것이 없다 이런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다. 우선은 이제 트럼프가 중국군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금지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국 증시에서는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중국이 3,320이라는 중요 가격대를 살짝 내려와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앞전에는 대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줬지만 이틀 연속 소폭의 순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이제 국내 증시가 한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플러스 0.5 정도 선반영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증시가 1.02에서 1.3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우선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 이 부분은 여전히 동일하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전에는 바이든 캠프 쪽에서 한 6주간의 전체적인 정부 봉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완화시켰는데 이 부분이 약간 호재성으로도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다시금 이 부분이 향후 결국은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기대감을 만들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선거인단을 이제 306명 정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트럼프가 불복을 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끝났다 이런 관점이 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성장 ETF도 강세에 띄고 가치도 강세에 띄고 전체적인 강세를 띄었다 드는데 대형 성장 ETF가 0.78% 정도 상승한 반면에 가치 성장이 약 1.95% 정도 상승하면서 가치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이라든지 운송, 소재, 원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반도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반면에 언택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폈다. 그러니까 하락을 크게 나타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내면서 23까지 떨어졌고요. 유가도 역시 2% 정도 하락해서 40불.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보였듯이 마찬가지로 MSCI 코리아 인덱스도 2.4% 상승한 73.5에서 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었는데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신흥국 통화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역연율에서 1,11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주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7%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이제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가 강세를 띄었었고, 선거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깔적인 부분에서는 빨간색인데 이제 미증시 자체가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지난주에 시장에서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고 되돌림까지 하고 마감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여기서 이번 주 한 차례 정도 되돌림이 한 번 더 있다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자체는 25선 아래에서 현재는 안정적인 구간이긴 하지만 20에서 25란 사이선을 좀 더 왔다 갔다 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자체는 많이 완화되었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간 동안에 약 2.16%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왔던 주에는 시장에서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대를 올라탔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 나타났다 부분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지 테스트를 받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 지지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를 한 번 더 받고 상승을 뛸 거냐, 이 정도의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가치 ETF 같은 경우가 사실 S&P에도 이제 전체적인 시총에서는 빅테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외적인 경계 관련도 같이 속해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미증시도 계속해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증권사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전략까지도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대형 ETF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상승이 약 5.8% 정도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상승 상가 패턴의 상단 자리를 갭으로 돌파를 하고 상단자의 저항을 맞긴 했는데 이 라인대를 다시금 올라탔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숨고르기 한 번 정도를 하고 위를 넘어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보도록 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 주 동안에 나스닥은 한 0.56%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 되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를 결국 저항으로 인식하고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중간 마디 가격이라 하는 자리대에서는 주중에 지지를 받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현재가 두 번째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돌파보다는 추가적으로 중간 마디 자리 지켜지는지 여부, 이 안에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대형 성장 ETF 보도록 하죠. 대형 성장 ETF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 기술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한번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떨어졌다 되면서 상단 자리를 막고 떨어진 그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중간 바디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았다는 부분 동일한다. 상단 자리를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매물이라든지 거래량의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단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더 움직이고 내려올 거냐, 그리고 중간 바디 자리를 지켜줄 거냐, 이 흐름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주냐, 요즘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하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락이 적고 상승이 나온다 했을 때 상승이 강하다, 이게 현재는 주도주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치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지수는 사실 삼성전자가 다 끌고 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 0.74%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약보합이었고, 대형이 0.86, 그리고 중형이 0.39%, 그다음에 소형 같은 경우는 0.6% 하락을 했다 되죠. 우선은 IT 쪽에서가 2.6%라는 상승을 보여줬다 되는데, IT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이쪽에서 IT 업체를 끌고 갔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수를 실제적으로 0.8 정도 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외한다면 그 외적인 쪽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되겠죠. 그래서 시총상에서는 삼성전자 중심의 IT였고 자동차도 강세 좀 띄었다 되고요. 근데 자동차에서도 이제 완성차 쪽이 좀 더 강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약하긴 했었는데 강세했던 것이 시총 최상위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띄워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종 지수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단기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이제 하락이 축소됐던 부분이 IT 부품,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띠면서 코스닥을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목요일 날도 만기일 날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얘들이 보는 그림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옵션 만기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끌어올려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뭐 몇십억 정도다라고 할 경우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삼성전자 올려버리면 그 수익이 훨씬 더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만 5,8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전체 매수 규모와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총 최상위 IT, 자동차 이런 쪽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되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9월, 10월 달 대비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가 되는데 현재 구간대에 오게 되니까 배당 수익률이 앞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쪽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전체적인 차익 실현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에 따른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나머지 뭐 삼성 SDI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뭐 HMM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 보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약 1,600억 정도 매수를 했다 되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프로그램 쪽에서가 1,5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역시 대부분 삼성전자가 가져갔다 되고 삼성전기라든지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시총 최상위 전차가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매수가 뭐 SK케미칼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녹십자, 만도 들어오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삼성 SDI 그 주말 동안에 이제 LG화학 배터리를 쓴 GM에서도 리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본격적인 자동차, 전기차 성장기로 들어갈 때 자동차 업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충당금 설정인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리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마다 충당금 설정을 한 부분이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든지 대한항공,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한진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되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외국인이 2조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3천이라는 매수가 지난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2조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2015년도 이후에 가장 한 주간 많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강한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이제는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2주 연속 대규모의 매수를 했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금융투자에서는 이제 만기일날 오히려 실제로 나가지 말아야 될 물량까지도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소폭 매수가 축소된 그런 모습이다. 다만 앞으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배당 투자가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많다 됩니다. 코스닥은 동반 매도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온도 차이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외국인 선물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면서 선물에서도 매수가 지속되는 모습 동일했다가 되죠. 그래서 현물과 선물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소 대형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방향을 잡고 간다는 부분이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우선은 항공과 해운 이쪽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향후 선박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항공 역시 시장에서 뭐 정부에서의 뭐 구조조정한다 이런 부분보다 백신이 나온다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항공해운과 조선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역시 상당히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IT까지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가 3.2% 올라왔었는데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중형과 대형이 좀 더 전체적으로 뭐 거래소는 다 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언택트 쪽에서가 하락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실제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차별화가 컸다.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유통에서도 내수유통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의류 같은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그동안 피해를 봤던 코로나 피해를 봤던 쪽 그리고 향후 백신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된 쪽 이런 쪽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간 규제 한번 더 보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 근처까지 왔다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앞전에 시장에서 우리가 13주, 한 3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박스를 보였던 거는 작은 박스 마디였고 이 박스 마디를 넘어갈 경우가 추가적으로 이 라인대가 1차 기본 상승폭 마디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움직였었던 박스권 폭 마디는 이 마디였기 때문에 이 마디 폭이 그대로 뽑힌다가 될 경우는 이 마디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가격대 이게 2,550에서 2,580포인트 하는데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좁은 박스 마디나 큰 박스 마디나 계산할 때 1차적인 목표 가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매물이 얼마큼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물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현재 7.09%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매물이 작은 매물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 워낙에 매물이 두꺼웠던 자리대들 이 라인대가 약 25% 정도를 갖고 있었던 매물 자리인데 이 라인대는 다 넘어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뭐 최고가까지는 약 7% 정도의 매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조금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거나 이 거래량 비슷한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매물 소화하는 거는 사실 없지 않다 되겠죠. 자, 그다음 대형 지수입니다. 대형 지수 같은 경우가 더 강하다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 대형이라든지 외인들의 수급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형이 더 강하다 된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좁은 박스 마디로 할 때는 요 라인대가 좁은 박스 기본 마디고 큰 마디로 할 때는 큰 마디 상단이 역시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까지가 실질적으로 연중 고가 자리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남은 매물이 약 4.4%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이제 더 얇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다 종목별 업종별 따져보면은 실제 그 구간에서의 매물이란 것이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든 매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미 신고가가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사실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형 쪽에서는 조정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된 거고 강세 뛴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강세가 더 이어진다는 것도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결국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여줬다 되는데 코스닥은 시장에서 우선 올해 상승폭이 아직까지도 사실 많습니다. 올해 상승폭이 약 27% 정도 되니까 여전히 연중 기준으로 할 때는 코스닥이 여전히 훨씬 더 상승을 많이 뽑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가를 만들고 조정받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 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가 약 9주 정도 고가 대비해서 조정 기간이니까 거래소의 13주라든지 14주 이런 거 비교하면 아직까지 기간 자체는 조금 더 모자르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거래소와 대형 이런 쪽하고는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구간대에서 바로 이제 2018년도에 고가 라인 그 라인 때까지가 매물이 좀 두껍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 매물이 약 22%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다. 현재는 거래량 자체가 앞전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지 못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횡보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투자 전략입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 확산 백신 기대가 어느 정도 충돌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동일하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강하고 반면에 향후를 생각할 때는 백신이 결국은 만들어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기대감이 강하냐, 지금 현재의 현실이 중요하냐, 이 괴리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이고, 이번 주 중요 경제 지표는 중국에서 오늘이죠. 10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 자산 투자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다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부분을 2021년 시장에서 현재 선반영을 하고 있고 기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외국인의 현선물 적극적인 매수로 방향을 상승 쪽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느냐. 결국 기관은 외인들 약간 따라간다 되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말까지 1차 기본 목표치는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역시 기본 목표치는 동일하다 되죠. 그래서 관심 업종이 사실 이게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완성차, 반도체 중심 IT, 산업재에서 조선건설, 철강, 배당 투자는 은행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신규로 접근한다 했을 때는 배당, 은행 쪽은 배제를 하고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다 이렇게 될 때 제가 업종에서 빼버릴 거니까. 자, 추천주 보도록 하죠. 추천주가 현재 4개, 지난주에 4개를 들었는데 우선 삼성전자는 이제 4% 정도 수익 올라왔습니다. 얼핏 보면 삼성전자 수익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강세를 지수를 끌고 갔다 했는데 이럴 때 없으면 소외된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삼성전자가 필요했던 거고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수익률이 두 자릿수에서 좀 줄었는데 장중에 이제 95,000원이나 가격대를 넘어가긴 했는데 종가상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수익 마진으로서 설정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근데 현대건설은 이제 소폭의 강보합, 소폭의 상승 수익률 정도 나타나고 줄었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한 2.6%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손절가를 14,450원 잡아들었는데 이 손절가 깨지면 무조건 던지는 게 1차입니다. 그날 다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수급적인 요인이나 약간의 하락이었다라고 할 때 손절가를 깰 때는 던졌다가 손절가를 회복할 때는 다시 재매수한 전략 이런 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 특별한 이벤트 없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순환,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